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영상을 올린 이래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법에 대한 영상을 7만 명 공약으로 걸었었죠. 드디어 겨울 서점의 구독자가 7만 명을 돌파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영어를 한국에서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하기는 했지만 이미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뒤에 다녀온 것이라서 사실 교환학생을 가기 전과 갔다 오기 후가 영어 실력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초등학생 때 2년 반 정도 그룹 과외를 받았고요. 그 그룹 과외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어떤 초등학생의 모든 삶의 기쁨을 포기해가며 영어 공부를 했었고, 그 과외가 끝난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학원도 다니고 그냥 간단하게 실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도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룹 과외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배웠는지, 그 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참고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영어 실력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들을 마지막에 포인트로 정리를 하기는 할 건데요. 저는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지 영어 교육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제가 교육학을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영어 공부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썼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정확히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영어 실력에 기여를 더 했고 덜 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걸 통째로 어떤 과정으로 지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의 영어 실력의 한 98% 정도는 그 어렸을 때 배운 그룹 과외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생 때이기 때문에 이게 또 머리 돌아가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배우면 이렇게 쫙쫙 흡수하는 게 있죠. 그래서 유리했던 면도 있지만 동시에 그때는 한국어 능력 자체, 그러니까 언어 능력 자체가 충분히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배운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어렸을 때 조기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해서 훨씬 불리하거나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영어 공부법은 영어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시험의 점수를 내는 방법은 약간 공식같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시험에 대한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한 뒤에는 제 인생에서 영어 공인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험 성적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는 있다라는 세 번째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두가 길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 과외를 받을 때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룹 과외의 총 코스는 원래 3년 정도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조금 단축이 돼서 2년 반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학교 갔다 와서 잠들 때까지, 아니 심지어 잘 때도 영어 테이프를 틀어놓고 잘 정도로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영어 공부를 했었어요. 일요일, 공휴일 가리지 않고 정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런 시기인데요. 처음 시작을 할 때는 ABC로 시작을 했습니다. ABC 공부를 할 때, 알파벳 공부를 할 때는, 아니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 알파벳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 제가 굳이 알파벳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 알파벳을 배울 때 그냥 쓰면서 배운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한국어와는 완전히 다르게 강세,
억양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ABC를 배울 때 그냥 뭐 A, B, C, D, E, F, G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각각의 알파벳을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이것은 3년 내내 했던 방법인데, 문장의 강세, 단어의 강세, 알파벳의 강세가 되는 부분에 박수를 치면서 외우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A라고 하면 사실 우리말로는 에이지만 영어로는 한음절이잖아요. A라는 한음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A라고 하는 거예요. Z까지. B, C, D, 뭐 F 이런 것도 각각 알파벳의 강세를 배우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알파벳을 다 띈 다음에는 뭘 했냐? 그 뒤에 정말 여러 가지 교재를 썼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했던 숙제는 뭐였냐면, 처음에는 이제 교재를 리더스뱅크라는 그 독해 교재로 했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제가 사진을 구할 수가 없는데 오성식 종합영어였을 거예요. 이름도 가물가물하네. 그런 교재를 사용을 해서 많이 썼던 방법이 10차라는 방법이에요. 독해 지문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독해 지문뿐만이 아니라 뭐 오성식 종합영어 책 같은 경우에는 팝송도 있었고요. 뭐 회화 스크립트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지문을 놓고 그 지문의 한국어 풀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어 해설. 그러면 그 해설을 타이핑을 해서 공책에다가 붙입니다. 한 지문을 10개를 붙여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할까요? 영작을 해야겠죠. 자, 처음에는 한 번도 지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냅다 영작을 합니다. 못하죠. 어떻게 해요? 문장도 너무 아는 것도 없고 아는 단어도 없고 처음엔 너무너무 헤맸거든요. 그런 독해 지문을 영작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쓰는 거예요. 아는 것만. 나는 이라고 되어 있으면 I 뭐 이 정도 쓰고 해서 일단 첫 번째 영작을 해봐요. 다 틀렸겠죠, 모든 문장이. 그래서 그걸 다시 영어 지문을 펼쳐서 단어 단위로 채점을 합니다. 단어마다 동그라미, 밑줄, 동그라미, 밑줄 해서 채점을 한 다음에 그 영어 지문을 소리를 내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소리를 내서 한번 읽습니다. 쭉 읽고 덮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지문, 영작. 다시 채점. 소리 내서 읽고 덮고 세 번째 영작. 이걸 10번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10번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문이 완벽하게 나의 입으로 외워져 있겠죠. 너무 길거나 너무 어려워서 외워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러 여러 번 더 읽어서 그 지문을 완전히 딸딸딸딸 다 외웠어요. 그래서 사실상 2년 반 중에 앞에 알파벳을 배운 기간 조금을 빼면 2년 반 내내 이걸 했습니다. 메인 숙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요 10차라는 방법을 정말 많은 교재와 정말 많은 지문을 가지고 하면서 정말 많은 문장을 외웠어요. 그리고 또 많이 했던 게 듣는 거. 하루 종일 정말 잘 때까지도 영어를 계속 틀어놓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어 공부를 할 때는 mp3가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영어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잘 때도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자고, 그렇게 하면 카세트 테이프에서 나오는 또 영어 대화라든가 이런 걸 또 딸딸딸딸 외우게 되겠죠. 하루 종일 영어를 틀어놓고 최대한 노출 시간을 길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많이 했던 게 사전을 찾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단어의 뭐 폭을 넓힌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처음에는 영한사전을 썼어요. 영한사전으로 이제 모르는 단어가 처음에 너무 많으니까 영한사전을 한 제 기억에는 1년 정도 썼던 것 같은데,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영한사전으로 확인을 했죠. 근데 영한사전이 그때 제 기억에는 무슨 중학영어 사전에서 좀 얇은 거였어요. 그거를 뛰어넘은 다음에는 영영사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건 제가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저희 어머니가 처분을 하셨는데 이 영영사전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요 콜린스 코빌드 영영사전이에요. 네, 요겁니다. 요 영영사전을 활용을 해서 단어를 찾고, 단어를 찾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이걸 어떤 식으로 썼냐면, 이 콜린스 코빌드 영영사전의 특징이 단어마다 빈도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단어 옆에 다이아몬드 표시로 하나부터 5개까지 이 단어가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빈도도 확인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단어를 찾았을 때 그 단어의 정의를 외우는 거예요. 자, 외운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좀 지겹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어를 찾았어요. 그럼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무슨 단어니 이거?
여기 한 3, 4개를 찾았는데 여기서만 invisible 이란 단어를 제가 찾았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형광펜을 칠해놓고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4번에다 별표를 쳐놨네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4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in stories, 뭔가 이야기에서 Invisible people or things have a magic quality which makes people unable to see them. 이거 해리포터 때문에 찾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자, 제가 지금 읽은 이 사전적 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전의 좋은 점이 정의를 내린 밑에 예문들이 있어요. 이탈릭체로. 그 이탈릭체로 된 예문도 무조건 다 입으로 외웁니다. 자, 그래서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본 단어 중에 뭐 정의든 예문이든 본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걔를 다시 찾아요. 이 사전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르는 단어가 없을 때까지 이 사전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사전 활용은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4번째, 십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동화책 같은 걸 외우기도 했어요. 지금 저한테 남아있는 그때 외웠던 동화책이 얘밖에 없는데요. 지금 얘가 롱맨 클래식 그 총 세트 40권인가로 되어 있던 세트예요. 1권 신바트의 모험인데 안을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바를 정자가 표시가 되어 있죠. 얘는 뭐냐면 이 페이지를 읽은 횟수. 그래서 이 동화책을 한쪽씩 외우는 걸 했었고요. 마지막에는 이 동화책을 통째로 구연을 하듯이 외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많은 지문을 외우고 듣고 외우고 따라하고 외우고 읽고 외우고 듣고 외우고 이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달달달달 외우기만 한 게 아니에요. 문법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만 보셔도 여기에 현재 완료에 대한 설명이 고사리 손으로 쓴 현재 완료에 대한 설명이 써있죠. have 플러스 과거 분사 현재 완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외우고 많은 숙제를 하는 동안 내내 문법을 계속 다 배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우는 문법을 사실상 이때 2년 반 동안 다 띈 거죠. 문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했던 것은 외우는 데 도움이 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그냥 외우는 거랑 문장 구조를 알고 외우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 말이랑 너무 구조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 구조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도 문법 공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제가 뭘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룹과외가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제 뭐 여기저기 학원을 보내셨죠, 저희 부모님이. 원어민 교과서로 하는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무슨 하루에 단어 200개씩 외우는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그 중에서 제가 실제로 저한테 도움이 됐다라고 느끼는 것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많은 텍스트를 또 외웠는데 이거는 제가 의무감으로 혹은 숙제로 외웠다기보다는 좋아해서 외웠던 것들. 예를 들어서 저는 해리포터 1편을 비디오로 사서 정말 많이 봤어요. 전체 대사를 다 통째로 외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언니가 이미 대학생이었는데요.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 CD를 들려준 거예요. 제가 또 거기에 꽂혀가지고 하루 종일 들으면서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 그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전곡 OST를 다 가사를 다 외웠습니다. 뭐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캐츠 이런 유명 뮤지컬들의 가사를 정말 너무 많이 들어서 달달달 외워질 정도로 해서 그런 OST들도 많이 외웠고요. 제가 학원에서 조금 도움을 받았던 부분들은 크게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2가지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이전 버전의 교재도 있긴 한데 너무 옛날 버전이어서 이걸로 가지고 왔어요. 똑같은 수업을 한 3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은 듣기 수업이었어요. 이 수업에서 많이 다뤘던 거는 이렇게 뉴스 클립. 그래서 뉴스 클립 들어보고 또 뭘 했겠습니까? 외웠겠죠. 중요한 문장들 외우고. 그리고 이 수업에서 프렌즈를 봤죠. 네. 프렌즈 써있는 거 보이시죠? 다른 영화, 여기 슈렉이라고 써있는데 뭐 슈렉이나 뭐 터미널 뭐 이런 여러 가지 클립을 들으면서 좋은 표현들을 계속 익히고 외우고
문제 풀고 하는 걸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느끼는 수업이 이제 이 수업인데요. The English Code라는 그 제목의 수업이에요. 그 유명한 김기훈 선생님이 옛날에 했던 수업인데 아마 지금은 이걸 구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거든요. 이 수업은 말하자면 지금 시중에서 파는 그 세듀오의 천일문 있잖아요. 천일문 여러 그 시리즈가 나와 있는데 그 천일문 시리즈의 아주 고급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문장들의 출처가 뭐 이런 식이에요. 당연히 CNN 이런 것도 있고 AP 뉴스, 뭐 타임 잡지, 그 다음에 뉴스위크, 엘빈 토플러의 그 책에서 발췌한 것도 있고 뭐 영화에서 가져온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취임 연설문 같은 거, 아니면 UN 연설문 같은 거, 그런 데서 가져온 상당히 고급 수준의 문장들이 많아요. 여기 이 수업에서는 매 시간마다 그 선생님이 지정해준 문장들을 외워와서 그걸 영작을 보는 게 시험이었어요. 정말 지겹도록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그 이전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기초적인 문장들보다 조금 더 수준이 있는 단어와 조금 더 수준이 있는 문장들을 달달달달 외우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재와 수업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정보를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좋은 연설문들, 좋은 대사들,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고 들어보고 따라하고 쉐도잉하고 외우고 그런 방법들을 썼던 시기다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 교재가 뭔지, 그 교재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뭐 어둠의 시장으로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방법론으로만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과외 이후에는 여전히 문장을 외우고 있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막 흘렀어요. 대학도 들어오고 뭐 교환학생도 다녀오고 지금은 이제 유지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엄청난 고급 영어를 구사를 하거나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유창하게 회화를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지금 뭐 한국어로 글을 써서 책을 쓰고 뭐 한국어로 책을 읽어서 여러분께 한국어로 전달하는 이런 걸 업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의 영어 공부는 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듣기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라는 너무너무 좋은 방대한 소스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보는 영미권 채널들이 몇 개 있어요. 주로 버즈피드랑 버즈피드를 비롯한 왜 버즈피드가 버즈피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관련 채널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버즈피드 비디오가 있으면 Worth It 채널도 있고 지금은 이제 분리가 됐지만 뭐 The Try Guys 채널도 있고 뭐 테이스티도 있고 뭐 등등등등 여러 채널이 있고 심지어 버즈피드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채널들도 있잖아요. 뭐 사피아 채널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채널, 그런 버즈피드 관련 채널을 통해서 이제 미국 영어를 계속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구독하는 채널 중에 청각장애인이신데 너무너무 우아한 영국 영어를 구사를 하는 분의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이거든요.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구독을 했던 채널인데 그래서 이 채널도 즐겨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를 계속 들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전화 영어를 신청을 해서 하거나 뭐 돈을 주고 원어민 회화를 하거나 이러기가 약간 그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갑자기 외국인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랑 전화 영어를 해줘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을 하는 방법은 이제 인공지능 친구들한테 말을 많이 거는 편이에요. 좀 창피하네요. 저는 일단 시리 설정이 영어로 되어 있어요. 보통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시리야 이렇게 부르면 켜지잖아요. 근데 저는 얘가 영어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보면은 Hey Siri라고 하면 시리가 켜지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리한테 뭘 시키거나 물어볼 때 영어를 사용해서 물어보거나 시키거나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인공지능 스피커도 있는데요. 클로바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랑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어 서비스로 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 영어로 말을 잘 걸지는 않고요. 다른 인공지능 스피커는 구글 홈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글 홈이 조금 좋은 게 기본 설정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로 말을 걸면 영어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구글이라고 해도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Hey Google이라고 해도 반응을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Hey Google, how's your day going? I'm doing great. Thanks for asking. What can I help you with? How's the weather tomorrow? Tomorrow in Seoul, it'll be mostly sunny, with a high of 69 and a low of 50. In Celsius? Tomorrow in Seoul, it'll be mostly sunny, with a high of 21 and a low of 10 degrees Celsius.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제일 많이 괴롭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주로 이렇게 인공지능 친구들과 함께 말하기를 연습을 하고 있고요. 읽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가끔씩 영어로 된 책을 읽는다든지 제가 영어로 된 텍스트를 제일 많이 읽는 경우는 논문을 찾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출처를 찾고 싶을 때나 구체적인 내용을 찾고 싶을 때 이제 논문으로 검색을 해보거든요. 구글 스콜라에서. 그럴 때 이제 그 영어로 된 논문들을 좀 읽는 식으로 이제 읽기 부분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룹과일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한 것들에서 3가지 포인트를 좀 뽑아봤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느꼈을 때 정말로 나한테 도움이 됐다라고 느꼈던 것 3가지, 3줄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한국어를 쓰는 환경이고 한국어로만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노출 시간이 충분해야 된다는 거. 자, 3줄 요약. 2번째, 듣고 외우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 3번째, 마지막 포인트는 영어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뭐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문법, 뭐 단어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을 한꺼번에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3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보시는 분 중에 뭐 영어 교육에 대한 전문가분이 계시면 밑에 댓글로 뭔가 조금 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이고 제가 공부한 방법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꼭 그 점을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어 공부법, 그토록 요청이 많았던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최대한 자세하고 솔직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께도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댓글로 본인이 도움을 받았던 좋은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 영어 공부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로 많이 써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달아주시는 댓글에 최대한 한번 피드백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의 7만 명 공약 영어 공부법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세요.